역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면서 이렇게 어려운 하락 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서 나도 부자 되고 내 자식도 부자 되고 우리 손주들도 부자 되게 할까. 적어도 부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정말 내 자손들만큼이라도 내 집 꼭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마인드를 한번 좀 만들어 갈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여러분들 깜짝 놀랐죠. 방송 시간대가 오늘부터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는 1부, 2부가 1시에서부터 3시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부터는 좀 바뀌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 아시죠?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 방송이야? 이렇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팍스경제 TV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이름은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고요. 1부는 이제 1시에 하던 게 12시에서 1시로 하고요. 2부는 1시에서 2시. 저는 수요일 날 하죠. 수요일. 저 차 대표는 1부도 하고 있고 2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고민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10년 이상 부동산 전문가 그리고 너튜브 이런 데서 유명한 분들이 나오셔서 하는데 모든 이 전문가들이 저보다 더 실력이 빵빵하신 분들이 계속 나와서 또 1년간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할 거니까요. 여러분의 고민 가지고 오셔서 같이 상담하고 또 즐거운 정보 받아가시고 부자 되시는 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팍스경제TV의 채널 번호는 서울 경기권 186번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 여러 채널이 있는데 168번 등 여러분 많이 있는데요. 그냥 검색을 팍스경제TV로 하시면 바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전국에서 다 나가고 있으니까 매일 12시부터 3시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또 꼭꼭 박사 진행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제목은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은퇴하실 때 오셔서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은퇴하실 나이가 되시면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이렇게 되는데 대부분 결혼을 하고 또 열심히 전세 월세 시작해가지고 살아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계속 사는 게 은퇴할 때까지 못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서서히 이렇게 재산을 축적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도 막 사고 뭐 돈도 얼마 안 버는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들이 많지요. 그런데 보면 학교 다닐 때마다 공부도 못했고 실력도 없고 좋은 기업 다니지도 않는데 나는 대기업 다니고 공무원이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는 집도 낡은 집에 싼 집에 살고 통장에 열어보면 뭐 돈도 없고 그런데 이런 애들은 좋은 집에 뭐 그냥 서울에 피카퍼쩍 살면서 돈도 많이 있을까? 이것은 전략 그리고 특히 전략 이전의 부분은 관심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은퇴까지 일생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저축만 오로지 하는 저축형. 이 사람들은 투자의 세계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고 투자는 모두 의심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국가에서 투자를 하면은 그 유동성과 파생적 효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공부는 잘했어요. 그래서 저축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퇴할 때 정도 되면 10억 정도의 자산에
3, 4억 정도의 퇴직금, 한 13, 4억 정도가 전부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저축형들의 특성이고, 그리고 은퇴를 하고 나면 60세에 은퇴하면 앞으로도 30년, 40년 살아야 되는데 자기 집 하나 깔고 있고 국민연금 150 정도의 퇴직금 받으면 이거 30년 살아가야 되는데 원금 까먹어야 돼서 막막해요. 그래서 투자를 좀 하려고 하니까 투자를 해봤어야죠. 이게 나이 60 먹어서 투자하려고 그러면 두려움과 공포가 큽니다. 경험도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젊었을 때 좀 했더라면 쉬웠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저축만 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은 세상이 모두 두렵고 의심덩어리다. 그래서 정말 조금 힘들게 사는 분들. 반대로 또 하나는 다른 유형은 능력형. 딱 결혼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없어서 열심히 시작해가지고 젓가락도 없이 시작하는데 부모가 집 사주고 해가지고 뭐 잘 살았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부모가 능력이 좋아. 그래서 부모의 능력으로 집도 받고 살았어. 그리고 부모의 능력으로 키워졌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했어. 그래서 부부가 또 잘 살아. 그래서 소득이 많아요. 고액 연봉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열심히 윤택하게는 사는데 돈도 모으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60대가 되면은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축형과 능력이 같고, 왜 나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고 친구들 그거 할 때 내가 그거 했었더라면은 너 누구보다 더 잘 살았을 텐데 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간 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요. 특히 맞벌이 하다 보면은 아이 키우고 뭐 하다 보면 자기가 돈을 버는데 막 아이 둘 키우고 하다 보면 돈은 더 나가. 소비는 한번 늘어나면 줄지를 않아요. 그래서 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적자 인생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고 차서 한번 털커덩하면 늘 서요. 그래서 있는 것도 까먹는 형들이 있죠. 그래서 나이 60 되면 없는. 애들 결혼시킬 때 진짜 좀 이게 결혼 자금도 대주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또 이 자기의 자아가 강하고 고집도 좀 셉니다. 그리고 공부도 안 하면서 아는 체는 또 되게 많이 하고, 공부를 안 하고 아는 체다 보니까 여러 유형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외길 인생을 합니다. 물론 외길 인생 가는 건 나쁘진 않는데 이 투자에 있어서 외길 인생은 좋진 않아요. 그래서 투자는 실력 갖추기 위해서 넓게 공부하고 약간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본인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내 집 마련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 종점에서 그냥 내 인생 10억 이하로 끝날 건지, 아니면 10억짜리 하나 갖고 저축 3, 4억 하나 갖고로 끝날 건지, 아니면 집 내 거 20, 30억짜리 집 갖고 있으면서 자식들, 손주들 또 증여라도 해서 같이 잘 살 수 있게 만들 건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요즘 결혼해가지고 신혼부부님들은 요거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길로 가지 않아야 된다. 1번 저축, 적금만 열심히 했다. 이런 분들 후회합니다. 이거 적금, 저축 이렇게 할 능력이 있으면 대출도 좀 받아서 적금 100만 원 할 거 이자도 100만 원 내서 정말 대출 받아가지고 가격 떨어질 때 갭 투자도 해서 서울에 아파트라도 사놓고, 또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자녀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 빌라 5천만 원 투자해서 전세 끼고 사놔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시켜가지고 10억, 15억짜리 아파트 하나 만들어주고, 애들 돈 많이 벌면 일부 반 가져다가 다시 역증여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적금만으로는 서울에서 잘 살기는 어렵다. 그래서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특히 부동산 투자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기회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항상 부동산이 폭락이 이루어지면 기회가 옵니다. 또 많이 오르면 거품이 오기 때문에 불행도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타이밍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차 대표에게 물어봐야 돼요.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저축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차 대표한테 오셔서 상담받고 머리를 좀 깨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성공한 사람들은 뚜껑을 열렸다 이렇게 화가 나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치를 깨달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좀 이치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유형이죠. 능력이 많아서 부모로부터 받은 능력도 많고 더 재산 받은 것도 많고 본인 능력도 좋아. 특히 전문 직종들, 특히 부부 전문 직종 사는 사람들 능력이 많아서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들이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살 수 있다고 교만을 떠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늘 이런 생각 때문에 죽을 때까지 못 삽니다. 그리고 이 화폐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늙었을 때 이제 은퇴가 돼가지고 그만 돈 버는 거 그만둘 때 보면 자기가 살 집이 별로 없습니다. 왜? 능력이 많아서 소비 능력은 있는데 집을 안 사놓고 맨날 뭐 전세나 아무데나 가서 돈 쓰고 언제든 다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안 하거든요. 이런 분들도 역시 젊었을 때 조금 더 사는 품위 낮추시고 윤택함을 좀 버리시고 몸택한답시고 좀 해서 전세 갭 투자를 해놓고 전세 월세 살면서 내 집 마련부터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뭐 2주택 3주택 만들어라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작은 주택 24평 만들어 놨다가 그리고 돈을 또 벌 능력이 많으니까 좀 더 뭐 소비 좀 줄여서 30평대 가고 또 40평대도 가고 깨끗한 아파트로 갈아타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주 진짜 좀 어려운 사람이죠. 세상에 남산에 올라갔더니 집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세상에 집이 많아서 집값이 안 오르는 줄 알았다. 안 오르는 걸 확신을 해요. 특히 직장 들어가가지고 딱 하죠. 내가 요즘 돈 모아가지고 시드머니 집을 살까 봐. 주식하자. 집값 떨어져. 집값 안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직장인 중에 30-40% 넘습니다. 직장 다닐 때 신용 좋을 때 시드머니 적금 어느 정도 만들어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래요. 처음부터 아파트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서울 시내, 마용성, 뭐 강남 일대는 아니더라도 뭐 서대문구, 동작구 이런데 재개발부터라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은 회사 옆에 전세 월세 사시면서 서울에 좋은 지역 잡아가지고 단돈 1억이라도 투자를 해놔야 나중에 아이 낳을 때 중학교 들어갈 때 15, 16억짜리 아파트 나오는 거예요. 꼭 이 세상에 집이 많아서 집값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집값은 안 오를 때는 안 올라요. 인구가 없어서. 그러나 서울이라는 것은 인구가 계속 늘어나야 되고 항상 서울에 대한 동경, 돈만 있으면 들어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 집값 오르고요. 있는 사람들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없는 사람들은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죠. 그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요 부분들 요즘 특히 6.25 끝나가지고 베이비 부모들 다 자수성가 하셨잖아요. 열심히. 자녀들도 자수성가를 할 거라고 믿고 있는 부모들, 세상 바뀐 것도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 자녀들도 나처럼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다. 능력 되는데 자녀들한테 뭔가 주면은 배신할까 봐 뭔가 항상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거냐면 자식들한테 미리 좀 뭐 집 자산하면 건방져 가지고 아니면 소비가 많이 늘어서 뭐 애들이 교만해질까 봐 안 준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애들 똑똑합니다. 그리고 자포자기 하는 애들이 문제지 집 사줘가지고 집 팔아. 이 집은 주식하고 달라요. 다른 현금 은행에 돈 넣어주는 거 틀려요. 집 부동산 사주면은요 그 부동산을 더 키우려고 애쓰는 자녀들이 더 많다. 그래서 자녀들도 나처럼 열심히 살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을 때 대출 집에서 애들한테 증여를 해서 같이 돈 벌고 직장 생활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힘들잖아요. 집값 모아 살려고 집값 더 올라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미리 사주어서 집값 오른 만큼을 이자를
내 이름만 집값 오른 거 계산해 보면 이자 낸 거 비교해 보면 비교도 안 돼.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부모가 좀 도와주셔서 같이 내 집 마련하시면 되고요. 또 이런 분들 있죠. 대출로 집 사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돈도 없으면 대출도 활용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자가 많이 높다? 아닙니다. 2006년, 7년 가면 그때 기준금리 다 3%대였어요. 너무 낮았던 금리에서 이제 오르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지금 40, 50대 애들, 40, 50대 분들, 우리 같이 50, 60대 이런 되신 분들은요, 적어도 우리나라 금리가 지난 5년 동안이 너무 낮았었구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에서 3.5% 사이가 적정했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부족하고요. 항상 투자의 세계에 대한 관심, 특히 부동산의 내 집 마련,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자의 시작이다. 그래서 일반 그냥 열심히 살고 땀 흘려 살았는데 갖고 상담해 보면 막 너무 돈도 없고 힘든. 그래서 그럴 때는 돈과 그리고 그러니까 주거와 투자를 분리할 줄도 아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니까 혼자 해결하려지 말고 정말 성공한 사람, 좋은 선생님과 함께 고민하시면서 부동산 세계에 입문하시기 바랍니다.